그럼 사실은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지만 용적률이 올라가면 건물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공사비 단가도 생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용적률이 30% 늘었으니까 내가 공사비가 30%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아무튼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주거 환경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무리 새 집이라도 용적률대로 원래대로 100% 졌을 때보다 130%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공사비도 단순히 30%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더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공사비도 더 올라가. 그런데 사실 주거 환경이 떨어져. 그래도 서울시가 뭐예요? 세입자를 네가 건물을 져가지고 앞으로 뭐 본전 뽑을 때까지 이렇게 서울시가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얘가 매달 받는 월세가 됐든 30만 원 이하가 제가 예전에는 제가 15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이하가 되잖아요. 월세 수입이.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월세 20만 원, 1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상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잖아, 임대업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스트레스와 비용.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임대 사업을 한답시고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 이제 유지보수하고 하는 대가, 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하기에는 뭐 자기 이제 밑에 건물은 이제 임대를 주고 10년 동안 밑에 그 상가는 자기가 이제 운영을 하면 뭐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건물 가격 상승 때문에 이 재무구조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다 됐어요. 여기가 월세 그 월세 수입이 월 4천이래요. 예. 근데 지금 이자가 2억이었다. 어이구. 계속 적자를 보는 거죠. 어이구. 유동성이 없어요. 네. 보통 건물주들은 은행 대출 이자보다 네. 월세가 적어도 네. 그냥 대출 조금 더 받아서 버텨요. 근데 여기 대출 추가 대출 추가 안 했는데 안 했는 게 이빨이 사람 아닌 거야. 대출 규제 때문에 아닌 거야. 생각해보면 저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요. 그거가 예,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5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좀 환하게 나옵니다. 지금 뭐 기왕이면 저도 기왕이면 내가 내 얼굴 봤을 때 인상 좋은 게 나니까. 근데 지금 햇빛에 얼굴이 많이 탔어요. 예, 많이 탔고 지금 내일도 좀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렇고 지금 안경도 이게 지금 깨졌는데 잘 안 보이죠 화면에. 뭐 조명은 뭐 특별한 거 쓴 건 아니고 그냥 스탠드 조명입니다. 옆에 그냥 스탠드 조명이고. 자, 제가 그동안 녹음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거는 지금 제가 책 때문에 책을 활용점정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책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부동산 이야기의 대부분을 또 이제 뭐 저희 회원분들 제주클럽 회원분들은 그 책 속에 제가 이제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제가 굳이 지금 뭐 떠들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뭐 소기의 경의를 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많죠. 원체 유튜브 자체가 지금 뭐 부동산 누가 뭐 유튜브 보고서 뭐 야 집값 떨어진대라고 해서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크게 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책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좀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혹시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근데 아무튼 언더스탠딩 뭐 개인적으로 즐겨 심심할 때마다 보는 채널입니다. 보는 채널이고 오늘도 우연치 않게 이제 제 알고리즘에 이게 지금 많이 떴는데 자주 계속 뜨던데 뭐 하는 얘기 매번 비슷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솔직히 말해 그 한계성 전문적인 거에 대한 한계성 그리고 의도적인 한계성 때문에 하도 화가 나서 잘 안 들어요.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졸다가 이게 제가 앞에 지금 다른 채널을 듣다가 이제 넘어왔어요. 그냥 자동으로 왜 넘어와서 플레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산으로 간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이 기자님도 2%도 보니까
나름대로 그 문과생의 촉으로 뭔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저는 요번에 지금 청년 안심주택 뭐 뒤에 세 번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앞에서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지금 뭐 다시 막 졸다가 들었긴 했지만 다 모순이에요. 다 잘못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시각의 한계입니다. 지금 어떤 전문가가 나오든 그러니까 뭐 정부에 있는 그죠? 예,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관료가 나오든 뭐 건설회사든 컨설팅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든 이런 이제 전문 취재 기자가 이야기를 하던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 접근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 1분만 이야기를 드리고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책이 좀 완성이 되면 좀 깊은 이야기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노력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주변에서 지금 도대체 저희가 뭐 하나 하고 궁금하실 텐데 책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고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농사일 하고 있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은 또 일대로 해서 하루하루 또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자, 어, 일단은 청년 안심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좀 안타깝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기획을 해서 이야기를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그 비판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예전에 그 뭐 녹화 유튜브 녹음한 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내리긴 했지만 왜냐면 그때 이제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 녹음 질도 안 좋고 너무 길게 이야기했고 이거 뭐 근데 이게 뭐였냐면요. 청년 안심주택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사실은 이게 선거용 으로 기획을 했고 이걸 기획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성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성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에서 나오는 태생적인 한계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미 이런 문제는 좀 예견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청년 안심주택 이런 건 뭐예요?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안 좋으니까 월세를 지원해 주겠다. 보증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해주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줬어요? 새로 기왕이면 새 집이 좋으니까 그죠? 청년 안심주택으로 해가지고 자 토지주가 건물을 새로 지으면 이제 수익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보증금하고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떻게 결부가 되냐면 자 시세보다 너희들이 시세보다 30% 싸게 공급을 해라. 그러면 그것을 시가 보존을 해줄게. 서울시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 그걸 보존해 줄 게 아니라 서울시가 SH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한테 일정 기간 임대해 줄 수 있는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이러한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토지주한테 개발을 하면 용적률을 더 줄게. 용적률을 더 주면 사실은 자, 분양할 수 있는, 임대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용적률을 더 주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용적률을 더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물에 대한 밀집도가 커지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떨어지죠. 그 대표적인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요. 제 방송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10년 전에 기억이 날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단 하나도 제가 못 봤습니다. 이유는 딱 근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때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 정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지적한 문제가 뭐였냐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뭐를 완화해 줬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주차장 면적을 줄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차장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뭐 야 돈 없는 애들이 무슨 차 끌고 다녀 이 개념의 접근이 아니라 어찌 됐든 주거 환경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거 환경 떨어지는 거를 허가를 이것이 마치 특별한 혜택인 거 마냥 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 하고 여기 본론을 이야기를 할게요. 뭐 이거 길게 이야기하면 또 산으로 가니까
지금 그 이 프로에서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에서 지금 취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너무나 뭐 오류가 많아요. 왜 보증보험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냐 뭐 이러는데 지금 댓글 보니까 뭐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뭐 댓글들을 다는데 어떻게든 박원순 시장이 실질적으로 임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굉장한 것을 해주는 것 마냥 사실은 충분한 정치적인 고려 없이 그러니까 정책적인 고려 없이 벌린 일이에요. 벌린 일이고 서울시 예산으로 뭘 지원해 준 거예요? 보증금을 지원해 줬어요. 월세하고 월세의 일부 금액.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청년들한테 인기 있었냐면 자꾸 지금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가 보증보험 이야기를 하는데 보증보험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이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보증보험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자, 건물에 근저당이 없어요. 건물이 빚이 없어. 빚이 없고 건물이 100억인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팔아서 보증금을 다 내줄 수 있으면 뭐 시간이 좀 걸리든 어떻게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시 전세로 들어와가지고 보증금을 내주든 내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증보험은 어떤 역할인 거냐면 그죠? 이 사람의 이 건물이 100억인데 빚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빚을 조금밖에 안 냈어. 한 30억밖에. 그러면 야, 이 건물값이 100억인데 70억 정도의 여유가 있네? 뭐 그러면 내가 보증을 끊어줄게. 혹시 네가 보증금을 못 받으면 내가 받은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죠? 내가 책임져주고 돈 내주고 내가 얘한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아낼게. 그럼 이게 담보가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임대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가. 근데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이 보증보험 제도하고 LH가 이 짓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 감정가를 얘네들이 올려 잡았다고. 막 그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지난날 얘기하면 또 참 감정가를 막 올려 잡은 거예요. 감정가를 올려 잡아야 은행 대출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차액 범위가 생겨야 또 임대인을 받았을 때 보증보험도 끊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이게 또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세밀하게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이런 거예요. 자,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월세가 못 나가요.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아까 소개된 물건을 보면 이 사람이 땅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거기서 자기가 가게를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도 갖고 월세도 많이 받고 싶었던 거지. 그런 욕심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자 이렇게 보증보험 금액, 보증금하고 그죠? 서울이 이제 전세 금액이 지방 같으면 전세 금액이 되겠지만 서울에서는 뭐 1, 2억이 이제는 전세 금액이 아니라 보증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 보증금을 중에 뭐 일부를 갖다 대출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서울시가 이게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정상적으로는 보증금 대출이 별로 안 나오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겠다. 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적게 받는 대신에 이쪽에는 월세를 그러니까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공적 자금을 서울시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다른 월세를 얻을 수 있는 빌라보다 여기가 뭐예요? 더 새 집이고 아무래도 뭐 임대 수입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을 임대료 일부를 서울시가 청년들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뭐 들어오는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봉 잡았다. 더 적은 내가 월세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막 경쟁률이 뭐 100대 1이 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여기다가 헌 건물을 부시고 새 건물을 지게 되면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공사비가 들어간 것까지 계산을 하면 월세 수입이 안 나와. 이 돈을 주고 들어올 세입자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서울시가 야 용적률도 더 줄게. 그러니까 너는 건물을 더 크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월세를 더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30%를 네가 월세를 적게 받는 대신에 주변 시세보다 네가 30%의 월세 수익을 더 얻을 수 있게끔 용적률을 더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사실 뭐예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지만 용적률이 올라가면 건물이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공사비 단가도 생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용적률이 30% 늘었으니까 내가 공사비가 30%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튼 하여튼 그래서 기하급수로 올라가요. 또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주거 환경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무리 새 집이라도 용적률대로 원래대로 100% 졌을 때보다 130%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공사비도 단순히 30%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더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공사비도 더 올라가. 그런데 사실 주거 환경이 떨어져. 그래도 서울시가 뭐예요? 세입자를 네가 건물을 져가지고 앞으로 뭐 본전 뽑을 때까지 이렇게 서울시가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게 중단됐단 말이에요. 예? 예? 대출 한도, 예, 신혼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뭐 이런 제도들이 예? 청년 안심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이런 게 이제 제가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줄어들었어요. 예, 이게 청년 안심주택에 대해서. 근데 이게 여기 지금 언더스탠딩에서 아까 보증보험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은 보증금이 정해져야만이 보증보험료를 끊는 거죠. 그죠? 보증보험료를 미리 끊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정상적일 때는 임대 수입이 안 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건물을 져가지고 정상적으로 졌을 때는 임대 수입이 안 나기 때문에 다들 건물을 안 짓는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서울시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야 이러면 월세 잘 들어오겠네. 세입자 구하는데 문제가 없겠네. 세입자만 100% 구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돈 없어도 남돈 가지고 저도 다 남는다니까. 중요한 건 세입자 구하는 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서울 시내고 대학가라고 하더라도 경쟁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서울시가 월세나 임대보증금이나 단순히 보증보험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야 이거 사업성 있다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지금 중단했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원래 이제 공사비가 늘어났잖아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자재값이 뭐니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을 하자고 꼬신 건 누구예요 지금? 건설업체라고. 예? 건설업체가 땅 주인 보고 땅 주인의 신용 가지고 야 우리가 져줄게. 그럼 이렇게 하면 예, 월세도 나오고 당신 뭐 이거 장사해가지고 얼마 버냐 임대 수익 가지고 이러면 야 이거 뭐 임대료에다 뭐에다가 보증금에다가 결국은 대출과 보증금 다 이자 다 이렇게 세이브하면 얼마 이상 남을 수 있어. 이걸 컨설팅이랍시고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이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청년들 주택이 분명히 부족했었던 건 맞아요. 박원순 시장이 벌써 1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년 동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집이 지금 남아돌잖아. 청년들도 줄어들잖아, 지금. 예?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의 정원들은 뭐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약간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처럼 뭐 예, 학생 수가 크게 줄진 않았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은 그렇겠죠. 서울시 안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청년이잖아요. 예? 대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기숙사 들어가면 되니까. 청년들 자체가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런데 그 전에 시장만 보고 임대 수입이 좋다고 지금 너도 나도 지금 그동안에는 서울시가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수익성이 없었던 부동산이 서울시가 이런 지원을 해주니까 자 수익성이 있어. 야 이거 공사하면 남는 장사야 해가지고 막 저된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오해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증보험을 끌어줄 수 있는 그 임대주택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사실은 거의 90% 이상은 보증보험을 안 끊어도 문제 없어요. 예, 그만큼 내 보증금에 대해서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건물 가격이. 왜냐면
가격이 안 되면, 담보 가격이 안 되면 얘네들이 보증보험료를 안 끊어준다고. 물론 이거를 오버해서 끊어줘서 지금 전세 사기니 뭐니 문제가 터진 지역이 있죠. 응? 저쪽 네, 쓰레기들 많이 사는 동네. 자, 거기가 왜 그렇게 된 거냐면 LH가, 그죠? 얘네들이 허그가 감정가를 높게 잡아줬다고. 업자들하고 짜고, 이 건물 짓는 업자들하고 짜고, 대출해주는 은행하고 짜고, 어차피 지들 돈 아니니까 에? 상당히 높게 잡아줬다고요. 그런데 신규 주택들이 그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 구축들, 그러니까 좀 오래된 집이거나 지방이거나, 그죠?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에서 내가 이거를 마치 보증보험을 끊으면 뭐 100% 안심이다. 그게 아니라 안심되는 물건이 아니면 보증보험을 안 끊어줘요, 얘네들이.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난 건 LH, 그러니까 정부의 어떠한 지원을 받는다고 지면서 감정가를 얘네들이 부풀리게 한, LH에서 임대 사업을 한답시고 민간 임대 사업을 뭐 지원한답시고, 제가 이제 뭐 이것도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예. 그때 개지랄들을 떨었거든.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마치 뭐 컨설팅이랍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피해자가 누가 된 거냐면 일단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이 자기가 그냥 월세나 받아먹고 가만히 임대나 받아먹고 가만히 살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예? 야, 당신 이렇게 아파트 크게 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뭐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거 그냥 뭐 눈먼 돈이다. 세입자를 몰아다 주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광고를 하고 임대비도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보증금도 지원해 주고 예?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거야. 원래 박원순 시장의 목적은 임대료를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돈을 서울시가 줄 수는 없으니까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게 하는 인센티브를 줄 테니 당신은 주변 시세보다 30% 싸게 해라. 30% 싸게라는 말의 기준이 뭐냐고요. 일단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그러니까 맨날 속이는 거라. 여기서 임대료에 대해서 또 편법을 부리는 거예요. 업자들은 이 모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서울시가 돈 안 내고 크게, 그죠? 크게 생색을 내려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아니 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돈을 줬죠. 청년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수익을 가져간 사람의 최종 수익률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예요?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자. 땅을 팔아먹는 부동산 중개하는 애들하고 건설업자들이 챙긴 거고, 결국은 땅 주인은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 없었을 땅을 내가 건물 져가지고 지금 이제 빚더미에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제가 지금 경매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경매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해요. 자, 경매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경매 그 컨설팅을 요즘 전혀 안 해주고 있다고 해. 이걸 갖다 경매로 싸게 나와서 사면, 자, 월세 계산하고 뭐하고 하면, 이거 돈 남는다.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예, 특히 그게 자기가 굉장한 어떠한 그 기술이고 능력이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인 것 마냥 생각을 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하셔도 별 의미가 없어요. 수익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월세 30만 원 이하짜리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월세가 30만 원을 못 받잖아요. 내가 보증금을 더 받든 전세를 더 받든 이게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보증금 이자가 됐든, 그죠? 내가 매달 받는 월세가 됐든 30만 원 이하가, 제가 예전에는 제가 15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이하가 되잖아요. 월세 수입이.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월세 20만 원, 1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상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잖아요. 임대업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스트레스와 비용. 스트레스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 임대 사업을 한답시고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 이제 유지보수하고 하는 대가, 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니까 그래도 임대가 나가겠다, 착각 좀 하지 마세요. 계속 지금 LH에서 또 서울시 SH에서도 그렇고 공공임대에서 지금 나오는 물건들이 여러분들하고 경쟁이 안 된다니까요. 단독하고 임대 시장에서 이게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월세를 노인네들이 그냥 어차피 빈방 놀리니까 그냥 달방 놓고 조금 옛날 말로 얘기하면 콩나물 값이나 담배 값이나 받아서 그냥 어차피 뭐 건물도 뭐 이제 나 살아있을 때까지이고 그냥 나 죽으면 허물어서 뭐 자식이 팔아먹든 뭐 어떻게 되든 지금 팔긴 아쉽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이나 되는 거지. 서울 같은 데는 우리가 갖춰줘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 달에 30만 원이 안 나오면 관리비가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안 나와요. 야, 30만 원도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냐고. 아이고, 참. 해봐요. 나오나. 월세를 내가 3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때 유의미한 금액이 됩니다. 근데 저런 주택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게 지금 일단은 청년들이 들어오는 저런 주택은 일단 오래 거주하질 않아. 얘네들이. 뭐 결혼하면 더 좋은 집 얻어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렇게 학고방 같은 집에 얘네들이 야, 난 여기서 한 5년, 10년 주인 아저씨가 참 인상이 좋아요. 월세가 싸요. 오래 살래? 오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다 임시거체. 임시거처니까 어떡해요? 매너가 없어. 막 써요. 네, 부서지는 것도 많아. 그리고 서로 이웃 간의 트러블도 많아. 왜? 오래 살진 않으니까. 그럴 생각 자체도 없고. 정을 아예 안 두는 집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건물도 잘 망가지지만, 그리고 월세 수입이 점점 떨어져요. 월세 수입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내 관리비라든지 그리고 건물의 감가상각을 생각하면 점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 건물을 철거를 못 해. 내가 단독주택으로 방 한 칸 세를 줬을 때는 나중에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그죠? 아니면 내가 팔았을 때 내가 못 짓더라도 내가 건물을 팔았을 때 노후화 됐을 때 그걸 사는 사람이 다시 건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 용적률을 다 찾아먹고 용적률 지금 오버해서 진 거잖아요. 여기서 설명했지만 저 건물을 중간에 또 팔게 되면 자기가 받은 취등록세 혜택이라든지 그죠? 세금 혜택, 금융 혜택, 용적률 혜택에 대해 다 토해내야 된다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10년을 지나고 나서 저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젊은 친구들이 안 들어온다고. 젊은 애들은 새 거면 들어오지 흥 거면 안 와.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 장사해가지고 그죠? 치고 빠지는 장사.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어 지금 백종원 씨 요즘 안 나오던데 그런 식의 식당 있잖아요, 그죠? 막 홍보 많이 때려가지고 사람들 막 와하고 야 장사 잘 되네 하고 누구 맹한한테 내 여기 뭐야 권리금 받아줘 넘기는 그렇게 해서 내가 돈 벌었다 이 지랄 할 거 아니면 젊은 친구들 상대로 하는 장사는 임대업이 됐든 식당업이 됐든 뭐가 안 돼요? 장기적인 영업이 안 된다고요. 백종원 씨가 하는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백종원 씨가 하는 그 식당들의 메뉴에 공통점이 있어요. 대학가의 젊은 애들 입맛이라고. 단순히 젊은 애들 입맛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설탕 많이 쓰고 조미료 많이 쓰고. 근데 그러한 음식들은 벌써 제 나이만 돼도 2번 이상 안 간다고. 예? 젊은 애들도 여러 번 가면 금방 질리는 맛이에요. 그거는 맛이. 어? 단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일수록 빨리 질린다고요, 우리 사람들 자체가. 근데 그렇게 자극적으로 굉장히 남들보다 가성비 좋게 맛있게 음식을 한따라 만들어내려면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뭔가 쇼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의 맛이라는 게, 미각이라는 게 질린다고. 짜장면을 점심에 먹고, 다음날 저녁에 먹고, 다음날 점심에 먹고, 한 3일만 먹어봐. 올라온다니까. 엄마가 해주는 된장국은 3일 먹어도 괜찮은데 왜 짜장면은 연속으로 2번만 먹어도 먹기가 싫어져. 이유가. 응? 처음에 짜장면 먹을 때 맛있다고 그러지. 외국 애들도 그렇고. 응? 근데 몇 번 먹으면 우리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 상대로 하는 장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유효기한이 짧다. 상권 시장도 오래 못 간다. 그죠? 근데 이런 임대주택도 더하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남겠어요? 점점.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그럼 분쟁도 많아지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관리비 안 거치고 환장하지. 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하여튼 대규모화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임대주택이 LH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이 훨씬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돼요. 예. 민간인이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간만에 녹음을 하다 보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저도 지금 서울시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요만큼까지 됐는데 일단 공무원은 책임 없어요. 얘네들은 내가 공무원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하거나 악랄하게 정치적으로 그죠? 아니 그러니까 아주 운이 좋거나 예? 아니면 진짜 감옥 갈 생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특히 우리나라 공공기관하고 뭔가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에요. 예, 성공할 확률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다 넘어갔었던 것도 요즘은 또 세상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치인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지자체하고 아니면 정부기관하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결탁돼가지고 돈을 번다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뭐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거의 실질적으로 이 관공서 납품이 아무튼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사업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뭐 보증보험을 왜 확인을 안 했냐, 못 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청년들이 이게 처음에 많이 들어가냐면 단순히 보증보험료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월세를 지원해 줬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었던 거고 서울시에서 월세를 지원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월세를 지원해 주니까 이제 사업성이 없었던 그 건물이 땅이 이제 사업성이 있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 참 이렇게 건물 지으면 돈이 남겠다. 그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초기에 각종 많은 혜택을 줬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서류만 맞추면 뭐 소위 말해 눈먼 돈이라고 돈 버는 거라고 막 했는데 지금 요양병원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되냐면 처음에 요양병원을 할 때는 사업성이 왜 나왔던 거예요. 정부에서 눈먼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요양병원이 사업성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단속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그 규제대로 다 지키려고 하니 사업성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요양병원이 망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했으면 요양병원 뭐 돈 버는 장사였지. 그냥 뭐 보험료 청구하면 다 나오고 편법도 많이 쓰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다 꼬질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편법이 없어지면서. 네. 물론 이제 그렇게 공정하게 쓰이면서 뭐 전체적으로 안정감은 생기는 거지만 그죠? 네. 뒷거래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올라가게 돼요, 가격이. 그건 백화점 물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백화점 물건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돈을 더 줘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장 물건은 내가 보장 못 받는다라는 전제하에 가격을 많이 깎잖아. 마찬가지예요. 월세 시장도 마치 뭐 보증보험료 그 보증보험서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그 서류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저렇게 하면 그죠? 대출 요 말로 끝으로 할게요. 대출도 없고 예? 그죠? 대출 없으면 뭐 보증보험도 다 끊어주면 되죠. 예. 월세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월세가 올라간다고. 왜?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돈이 아쉽지가 않은데 내가 투자한 금액 이하로 내가 뭐하러 손님을 받아. 돈 잘 줄 애들만 받으면 되지. 배짱 장사한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사고 나는 물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월세가 시세보다 싼 데란 말이에요. 대부분. 보증금이나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싸단 말이에요. 그럼 젊은 애들은 그거 잘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근이나 뭐 이런 데 찾으면서 뭐예요? 싼 거 찾아내, 싼 거. 교양이면 좋고 싼 거. 내가 열심히 찾으면 좋고 싼 게 있다라고 믿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고 대부분.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서 좋고 싼 거 찾아. 보면 그게 사기야. 예? 왜 싸겠어? 이게 다 그렇거든 이유가. 자 이제 간만에 녹음해서 그렇고 조금 중구난방했는데 뭐 끝까지 몇 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 이렇게 무리하게 그죠? 임대 시장이 정상적인 임대 시장을 무시하고 우리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돕겠다고 박원순 시장 때 이제 지원 정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돌려막기를 하다가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이제 지금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는 좀 편법들이 많이 통했죠. 그죠? 월세도 계속 올라갔고 대출도 많이 빼주고 어, 뭐 보증서도 다 발급도 잘 해주고 그러니까 뭐 신나게 뭐 이제 팔아먹었지 이제 건물 져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월세 잘 나온다고 또 딴 사람한테 넘기고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하더라. 하여튼 좀 답답했어요. 그리고 댓글 보니까 다들 뭐 조금 뭐 이렇게 약간 현실에 좀 어긋난 이야기들을 좀 하던데 아니 댓글 보니까 아까 어떤 분이 한참 긴 댓글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이게 전세제 이것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전셋값하고 집값하고 우상향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없었다? 아니에요.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예전에는 저런 문제가 생겨도 예, 조용히 끝났고 세대수들이 작았죠. 예전에도 똑같아요. 똑같이 계속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요거 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누군가 싸게 사서 다시 임대를 놓으면 가격이 맞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가 바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보험적인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예. 얘네들이 못 받을 돈, 자기네들이 보험이란 건 그렇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 자기네들이 손실을 보고 못 받을 돈을 갖다가 세이브를 해주는 만에 하나의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걸 보증보험을 드는 건데 아예 보증보험에서 못 받을 돈은 보증보험을 안 해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걸 보증보험을 해주는 의미가 뭐가 있는가라고 싶다니까요. 내가 그냥 전세 등기하면 되지. 내가 전세 등기하는 거나 보증보험을 드는 거나 법적으로 사실은 별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뭐 보증보험에서 돈을 미리 준다 뭐 요 정도지. 오히려 보증보험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증보험에 얘네들이 사고를 쳤죠. 뭐 할 때 많이 들어줬어요. 얘네들이 그 LH에서 하면서 업자들하고 결탁되면서 업자들한테 보증보험을 많이 끊어줬죠. LH에서 그 임대사업 하면서 많이 끊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적으로는 5천만 원만 해줘야 되는데 뭐 한 1억씩 해줬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건설업자들이 거기서 이제 한몫 챙긴 거죠. 자기네들이. 보험을 뭐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전세 사기로 해서 이제 폭탄 돌리기가 된 거죠. 자,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아마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경매로 넘어가서 이게 된다라고 하면 뭐 다 경매로 넘기면 되지. 예.
하여튼 댓글 보면 다들 감정적이고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막 얘기들 했어서 제가 가장 의문점 아이고 또 마이크 잡았으니까 근데 끝낼게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게 예전에 그 서희건설 관계 뭐 이사장님도 뭐 만나서 한번 식사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듣긴 들었었는데 서희건설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서희건설이 오래됐잖아요. 예, 이해를 못했어요. 전혀. 뭐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뭐 만나는 사람도 뭐 제 수준의 한계가 있고 요번에 이제 내란 사태 서희건설하고 관련된 뭐 김건희하고 관련된 이런 문제들 이야기 보면서 이제 궁금증이 좀 풀렸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많은 이야기들 비난들을 했었는데 비판을 했었는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서희건설을 해나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짜로. 아,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공모전 했는데 저 새끼가 왜 어떻게 저거 상을 받았지? 저 작품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보면 에, 뭐 네 집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황당하죠. 그래서 오늘 언더스탠딩 제가 다른 프로그램은 다 괜찮은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취재하는 우리 기자분도 좀 뭐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임대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노후를 임대시장 월세로 생각하는 것은 답이 없다. 예, 이제 그렇습니다. 월세로. 예, 월세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건물은 없습니다. 3%요? 3% 객관적으로 3% 나올 수 있는 건물이 있나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레버리지 효과 낸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짓거리던데. 그러면 지가 먼저 부자 되지. 그렇게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제가 부동산에 대한 예, 아무튼 뭐 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책도 안 팔린다고는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진정성 있는 책을 담아내려고 아주 용을 쓰고 있습니다. 모처럼 한번 녹음했습니다. 아유, 제가 봐도 좀 약간 떠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저도 이제 어수선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게 지금 건물에서 월세 생각하는 분들은 경매라고 해서 여러분들 월세 수익 남는다고 아까 제가 댓글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경매로 지금 아무리 싸게 사도 월세 수익 못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 월세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월세가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임대 시장이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특히 우리 이제 그 월세가 가장 잘 나온다는 그게 뭐냐면 그 청년들 그죠? 예, 젊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월세가 수익성이 제일 좋아요. 이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 아유 일단 인구가 줄어드는데 뭐 인구가 줄어들고 주택연금도 가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주택연금까지 또 쏟아지게 되면 시장이 하여튼 겹치면서 상황 그리 있어. 여기까지 할게요. 갑자기 녹음하려니까 진짜. 아이 낯설어. 네. 아무튼 빨리 책 마무리하고 글쎄요. 뭐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또 책이 지금 책 때문에 지금 미치겠어요. 씨. 아주. 아유 빨리 책이 나와야 여러분들 소개도 하고 또 활동을 하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